안녕하세요. 비참한 노년을 원치 않아서 매일 애쓰고 있는 발전소장입니다.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 중에 우리 풍산 누나처럼 내일 모레 80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고 병선님처럼 이제 갓 50을 넘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50에 가까워진 여러분, 여전히 근심과 괴로움이 마음속을 떠다니나요? 50이 될 때까지 쉼 틈 없이 달려오면서 잘 살아보고자 했던 노력이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쌓았으니 나이 50에 느끼는 우울감과 불안함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책임, 후회, 외로움, 공허함, 포기 등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사는 나이 50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이 50의 비참한 노년을 피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참한 노후를 위해 당장 버려야 하는 것들. 첫 번째, 불행한 과거. 여러분, 50대가 되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대개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서 수십 년 전의 자신에게 아직도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마주할 때 내가 알던 게 아닌데 라고 우려하고 그때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랬을까? 라며 지나간 날에 계속해서 집착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50 넘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희열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전 시대 한 현인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새는 새장에 갇히기를 원치 않는다. 새는 20발자국을 가서야 먹이를 쪼고 100걸음을 옮겨야 간신히 물 한 모금을 마신다. 하지만 새는 우리 안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기운은 비록 왕성할지 모르나 마음으로는 돌변하기 때문이다. 새는 먹이와 물을 위해서 20걸음, 100걸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불편함과 고단함을 견뎌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기에 새들은 묵묵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방에 먹이와 신선한 물이 가득하지만 새장 속에 갇힌 새를 생각해볼까요? 새장 문이 열리고 밖에 나갈 수 있을 때 새들은 그대로 머물며 풍족한 환경을 누릴까요? 아니면 자연의 품을 향해 날아오를까요? 나이 50에 이르러 그동안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유를 즐기며 미소 짓는 하루를 보냈는지, 아니면 먹을 것은 충분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하루를 버텼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봅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라는 새장에 갇혀 길러지길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현인의 말처럼 그 속에서 힘을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 당당하게 결심해야 합니다. 현재 행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의 불행함에 집착하는 자신을 이겨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행복인가 불행인가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공간이 행복한 공간인가,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가를 인식하는 순간부터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에 갇히지 말고 그냥 현재 느끼는 행복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섣부른 판단. 여러분, 5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았으니 이제는 세상만사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무조건 옳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결과와 만족을 얻고자 제멋대로 먼저 판단하고 결론까지 지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일상을 더 잘 살아내고 싶은 50에 필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잠시 판단을 중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인들은 이미 자신이 판단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렇게 할 뿐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오직 도에 능통한 사람만이 만물과 하나임을 알기에 자신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맡겨둘 뿐이다. 그렇게 할 뿐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도에 능통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나이 50에는 자신이 옳음을 고집하지 않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맡겨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 50이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이며 그 준비에는 당연히 기다림이 포함됩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높아져도 괜찮은 나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판단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지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 끝없는 욕심.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10만원을 주면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욕망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개털입니다. 현인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멈춰서 머물러 있으니 좋은 일이 생겼다. 저기 저 텅 빈 곳을 보게나 휑하니 빈방이지만 환하게 밝지 않는가.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면 좋은 일은 모이게 마련이라네. 그러니 그쳐야 할 곳에 그치지 못하고 있다면 몸은 앉아있어도 마음은
달린다고 하며 이를 좌치라고 부른다네. 귀와 눈이 밖에서 들리고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대신 마음으로 듣고 볼 수 있다면 신이든 귀신이든 모두 자신에게 올 것이니라. 하물며 사람이야 두말할 나위 없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라네. 좋은 일은 멈춘 곳에 머문다는 뜻으로 행복은 비워진 곳에 머문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그칠 줄 모르면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 좋은 일은 만족하고 그칠 줄 알 때 비로소 쌓인다는 것입니다. 현이는 그쳐야 할 곳에서 그치지 못하면 좌치의 그늘에서 신음하게 될 것이라며 좌치 대신 심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좌치란 몸은 앉아있으나 마음이 쏟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이며 심재는 마음의 무게를 덜어낸다는 뜻입니다. 좌치의 상태에서 불필요한 생각으로 내면이 가득 차 결국 이유도 없이 시끄럽고 분주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 그 무엇과도 통하지 않는 불통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좌치하지 말고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심재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을 비우고 심재를 실천하려면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사실 해보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용돌이치는 좌치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운 상태를 염두에 두면서 말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50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산책을 하면서 사색에 잠겨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욕망을 버리고 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번째, 지나친 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말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등 말과 관련된 다양한 속담이 있는 것만 봐도 말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이는 단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넘치도록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인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이 되면 믿지 못하게 되니 결국 화를 얻는다. 가까운 사람과 교제를 할 때는 반드시 신의로서 따르되 먼 사람과 교제할 때는 반드시 말로써 자기 뜻을 표시해야 한다. 말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것을 충실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데 양쪽 모두 기뻐할 말이나 양쪽 모두 서운한 말을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다. 양쪽 모두 기뻐한다면 그것은 분명 지나칠 정도로 불필요한 말이 많다는 것이고 양쪽 모두가 화를 낸다면 틀림없이 헐뜯는 말이 넘칠 정도로 많게 된다. 무릇 지나칠 정도로 넘쳐나는 건 거짓된 것이니 거짓되면 믿을 것이 어려워지고 말을 전하는 자는 화를 입게 된다. 현이는 아름다운 말이건 멋진 말이건 나쁜 말이건 수준 이하의 말이건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현자가 조심하라고 한 건 지나치지 않음입니다. 지나치지 않게 말하려면 경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지나치게 말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말투에도 현인의 조언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인조차도 말투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래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투에도 앞서 말씀드린 지나치지 않음을 적용해보면 조금 수월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도 쓸데없이 넘치면 타인과 불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늘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 50에 해야 할 것은 오로지 내가 지금 나를 잘 바라보고 있는지, 나와 소통하고 있는지, 남을 잘 바라보고 있는지, 남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남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의 삶은 성공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취업경쟁, 30대 승진경쟁, 40대 자리경쟁과 가족을 위한 희생까지 나이 50에는 정말 과도한 책임과 부담으로 삶의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경쟁하고 분투하느라 얼마나 힘든 삶을 얻는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이 50에는 마음속에 떠다니는 괴로움을 비우고 홀가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남은 인생 후반전은 책임, 후회, 외로움, 공허함을 내려놓고 지친 마음에 쉼표를 찍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성공한 인생. 10대 성공한 부모를 뒀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 40대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다 알았으니 이제 그만 버리고 사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